또 고맙다는 말만 전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관저에서 퇴거할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파면 사흘째 저녁 청와대에서 나왔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달리 여전히 한남동 관저에 머무르면서 사실상 관저 정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치권에서는 즉각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수괴가 관저 정치로 또 대한민국을 흔들려 한다며 사제회 이사도 없이 극우 세력을 선동한다고 맹비난했습니다. 극렬 지지층을 선동해 자신의 안위를 지키겠다는 내란 수괴의 후한 무치함에 분노합니다. 국민의힘 안에서도 쓴소리가 나왔습니다. 매우 부적절한 그런 좀 행동이라 봅니다. 대통령이 그 헌법을 위반함으로써 탄핵을 당했으면 좀 자중자애하고 자숙해야 된다. 윤 전 대통령은 이르면 이번 주 중에 서초동 사저로 복귀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지만 대통령 경호처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통보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홍익표입니다. 그동안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으로 미뤄졌던 수사가 윤석열 전직 대통령이 되면서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검찰은 공소시효가 임박한 선거법 관련 사건부터 수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지난 대선 기간 윤석열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2010년에 제가 결혼하기 전에 이 양반이 골드만삭스 출신이라고 해서 한 4달 정도 맡겼는데 손실이 났고요. 지난해 10월 검찰은 김 여사가 주가 조작을 알고 가담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그런데 2010년 1월부터 2011년 3월까지 김 여사 명의 6개 계좌가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에 동원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또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한국거래소 자료를 보면 2009년 4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김 여사가 13억 9천만 원, 장모인 최은순 씨가 9억 원 등 모녀가 23억 원 상당의 이익을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2년 9월 시민단체와 민주당이 각각 허위사실 공표라며 현직 대통령이던 윤 전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지만 검찰은 사건만 배당해놓고 수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는 선거일 이후 6개월인데 대통령 취임에 따라 공소시효는 정지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파면으로 임기가 끝나면서 공소시효 시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는 8월 초까지 4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불소추 특권이라는 봉인이 풀리면서 다른 사건 수사도 동시다발로 진행될 걸로 보입니다.